이제 ELS 만기 상환형에 스텝다운 조건을 붙여보겠습니다. ABC라는 ELS는 코스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입니다. 상환 평가 기간은 6개월이고 상환 배리어는 90, 85, 80, 70, 60, 50입니다. ABC라는 ELS의 연 수익률은 6% 고정이고 기초 자산인 코스피의 최초 기준 가격은 3,000입니다. 여기서 처음 보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상환 배리어라는 6개의 낯선 숫자입니다. 이는 6개월에 한 번씩 3년간 상환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입니다. 상환 배리어는 상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 예에서 상환 배리어의 첫 번째 숫자는 90인데 이는 기초자산의 최초 기준 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6개월 후에 90이 된다는 뜻입니다. 코스피의 최초 기준 가격 3,000을 100으로 보았을 때 상환 배리어 90은 코스피 지수 2,700입니다. 즉 6개월 후 코스피 지수가 2,700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투자자는 연수익률 6%에 6개월치인 3%를 받고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6개월 후 상환하지 않았다면 1년 후 다시 코스피 지수가 2,55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6%의 수익을 받고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스텝 다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배리어의 숫자가 조기 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변화합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만큼 ELS 구조는 복잡한 상품이란 걸 깨닫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 ELS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조건을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녹인입니다. 앞에서 스텝다운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녹인 조건 40이 더해진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의 예에서 마지막 3년째 상환 배리어는 50이었습니다. 50%의 손실이 있지만 않으면 3년이 되었을 때 원금 더하기 연수익률 6%에 의해 18%의 수익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자산인 코스피가 50% 이상 손실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맨 처음 예로 들었던 기본 ELS처럼 기초자산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40이라는 녹인 조건이 있다면 50% 이상의 손실이 있어도 만기 시 60% 이상의 손실이 없다면 여전히 원금 더하기 연수익률 6%에 의해 18%의 수익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60% 이상 손실이 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한 번이라도 녹인 조건 밑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이 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상환 시기가 왔을 때 상환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관없이 이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 시 60% 이상의 손실이 있다면 이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사실 스텝 다운보다 한 단계 더 많은 조건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에는 ELS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ELS 말고도 DLS라는 상품이 있어요. DLS의 경우 기초 자산이 파생 상품인데 원자재 관련 상품이 많습니다. 실제 원자재를 사서 투자하거나 펀드를 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원자재 관련 금융 상품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 운영하는 방법이 보편적입니다. 심지어 언론에서 안전한 주식 투자 ELS 등의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을 볼 때면 참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납니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2016년 초까지 ELS의 성장은 놀랄만큼 빨랐습니다. 이 성장은 홍콩 H지수와 유럽 유로스탁 50를 기초로 하는 상품들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의 성장은 엄청났죠. 그러나 2016년 초 홍콩의 H지수가 불과 1년 전에 비해 50% 이상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평가 손실액이 엄청나게 커졌고 많은 투자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녹인 구간 밑까지 떨어진 ELS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홍콩의 H지수는 30% 정도를 회복해 ELS 투자자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도 상환을 해서 손실을 줄일 것인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홍콩 H지수가 더 회복하기를 바랄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죠.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안전한 투자라는 말이 무색하고 굳이 왜 ELS를 샀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겁니다. 어느 금융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관 웹사이트에 가도 ELS와 같은 구조화 상품은 투자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면 권하지 않는다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ELS 투자를 하겠다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부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겠죠. 원금 보장형에 가입하면 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상품을 만들 때는 투자자가 직접 옵션 등을 써서 똑같이 만들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어딘가에 숨겨놓기 마련입니다.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원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있는 상품이라면 이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수익에 해당되는 비용이 어디든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기를 바랍니다.